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25년 1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번 영상 주제, 이거 하이브리드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다? 라는 것과 우버 엑스라지가 진짜 판을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공항발이 기사님들조차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죠. 자,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서울에서 그 택시 회사의 연료별 숫자인데, 이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고 25년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고, 그러면 25년 7월과 지금 기준으로 변화가 어떤지 흐름을 읽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표를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 개인 법인을 합치면 이렇습니다. 지금 전기가 7월에서 10월까지 3달 동안 늘어난 게 182대예요. 야, 전기가 많이 늘어나네 라고 하겠지만, 놀랍게도 저기 밑에 보시면 하이브리드가 1435대에서 1535대로 무려 100대가 늘었습니다. 전기도 182대로 많이 늘긴 했지만 하이브리드가 무려 100대가 늘었다. 그리고 의외로 3달 동안 전기 택시는 760대에서 770대 수준으로 사실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어요. 전체로 본다면. 그리고 서울 기준으로 LPG가 55,249대에서 55,103대,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로 좀 빠지면서 줄긴 했지만 사실 압도적으로 아직도 LPG가 대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휘발유가 433대에서 426대로 7대 빠졌고, 경유가 40대에서 31대, 1대 빠졌습니다. 참고로 수소는 지금 6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회사별로 보면 좀 더 자극적입니다. 법인과 개인으로 나뉘어서 한번 보시면, 자, 법인은 전기가 631대에서 675대, 무려 3달 동안, 3달이에요, 3달. 한 달이 아니고 3달 동안 44대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한 달로 보면 거의 11대, 12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전기 택시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구조를 생각해보면 알겠죠. 우리가 가스 택시면 나가서 충전 5분, 10분 하고 그때 차 정리하면서 바로 운행을 할 수 있어요. 회사 택시 기사님들은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1차가 아닌 이상 12시간 맡겨대고, 그러면 12시간 중에서 뭐 식사랑 이것저것 하는 시간 빼면 한 1시간 반 정도는 뺀다라고 할 때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 반이에요. 그럼 10시간 반 동안 산악금 서울 기준으로 20만 원 초반 이상을 찍어내야 돼요. 자, 그러면 최소한 시간당 23,000원에서 25,000원 정도를 찍어내야 되는데, 다른 빠지는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시간당 압박이 심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12시간 맡겨대로 하면 전기 택시는 누군가가 충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게 자기 운행하는 시간에서 빼서 급속을 30분이나 1시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설마 전기 택시라고 뭐 1차제가 아니고 한 분 기사만 운행하도록 12시간으로 돌리고 나머지 시간을 충전해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회사가. 결국은 이게 맡겨대로 돌아가면 자기 일하는 시간에 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엄청나게 손해거든요. 그래서 일반 회사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 전기 택시는 사실 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아니, 물론 거기에 또 조금 다른 상황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원하지 않다 보니까 차가 진짜 너무 적어요. 서울에서 670대. 놀랍게도 3달 동안 전기 택시가 43대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회사는 이거 싸게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 밑에 하이브리드가 오히려 900대나 있어요, 아직.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3달 동안 8대밖에 증가하진 않았지만 900대가 넘게 있어요. 그래서 회사 택시에는 전기 택시보다 하이브리드가 더 많아요. LPG가 14,000대고 78대. 그래서 지금 보시면 LPG가 굉장히 증가했죠. 아마 이게 어딘가에서는 빠졌을 거예요. 이게 전기가 됐던 하이브리드가 됐던 빠졌을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전기 쪽에서 빠지지 않았을까, 기사님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기가 대세는 아니다 라는 것이고, 개인 기사님은 좀 달라요. 자, 개인 기사님은 3달 동안 전기 택시가 138대가 증가했습니다. 한 40대씩 증가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6,974대에서 7,112대로 증가했습니다. 한 4.5% 정도. 네. 근데 요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요때는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10월, 11월까지. 그리고 우리가 11월에 보조금이 뚝 떨어졌죠. 그러면 이달 통계 나오겠지만 11월, 12월, 1월, 2월은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 택시를 구입할 이유가 없겠죠. 할인을 대대적으로 해주지 않는 이상. 아니면 현기 아닌 원래 보조금이 없어서 직접 지원해주던 뭐 BYD나 그런 브랜드는 살지 몰라도 현기는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2월까지 택시 판매량이 굉장히 감소했을 것이다 라고 보면 지금 7월부터 10월까지 월 40대 정도가 전기차로 전환이 됐지만 아마 2월까지는 굉장히 감소했을 것이고 3월, 4월에 이제 보조금 다시 나오면 좀 증가하긴 하겠죠. 근데 생각보다 전기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 즉 과거에 증가하시던 분들은 많이 증가했는데 새롭게 들어가는 분들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하이브리드가 92대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월 30대 이상이 하이브리드를 지금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굉장히 놀랍죠. 40분, 월 40분 정도가 전기 택시를 선택하지만 월 30분 정도는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지금 하이브리드가 517대에서 3달 만에 609대까지 증가했습니다. LPG는 당연히 이제 다 빠졌겠죠. LPG에서 빠진 기사님들이죠. 그래도 LPG 전체 비교하면 이제 4만 대가 있으니까 압도적이긴 하지만 야 이게 우리가 굉장히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휘발유 경유 각 7대 한 대씩 빠졌고 수소 6기사님 남아 있습니다. 수소는 뭐 이미 망했습니다. 개인 택시 영역에서는 답이 없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게요. 저 하이브리드가 아마 크게 한쪽은 캠리나 이쪽일 거예요. 지금 프리우스 신형 하이브리드는 없고 캠리 하이브리드가 있고 그 다음에 르노 꼴레오스 하이브리드를 사는 기사님들이 꽤나 계세요. 자, 얘들은 개조를 안 할 거예요. 캠리나 르노 꼴레오스를 사는 기사님들이 굳이 개조를 안 하실 것 같고 누가 개조를 하냐면 K5. K5나 카니발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개조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개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순수하게 타는 분들도 있지만 하이브리드, 가솔린 하이브리드 뽑아서 개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이건 나중에 계산을 많이 해보고 컨텐츠로 올려볼게요. 지금 K5 같은 경우에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게 3,300이죠. 하이브리드가. 여기에 개조 비용 주로 이제 로턴에서 소득권에 많이 하니까 로턴에서 하면 3,700, 3,800이에요. 부가세 뭔가를 하고 해도 야 이게 가격이 한 3,000 중반 조금 전후거든요. 근데 저걸 많이 한다. 그래서 분명한 건 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전기 택시 대세가 아니구나. 지금 신기하게도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많이 사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이브리드 사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개조를 하겠죠. 자, 이건 이미 검증은 됐습니다. 지금 로턴 같은 경우에는 2년 무제한으로 주행거리 해주기 때문에 왜 회사 택시에서는 이 LPG 하이브리드가 괜찮냐면 2년 기사님들 그 12시간 교대로 해서 채우면 그냥 차값은 충분히 뽑고 남아요. 그래서 회사 택시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 로턴은 2년 무제한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뭐 10시간, 11시간, 12시간 한다라고 할 때 그래도 우리도 많이 괜찮긴 하지만 회사 택시보다는 좀 장점이 덜하겠죠. 그럼에도 이게 회사 택시에서는 이미 검증되다 보니까 회사 택시에 오히려 전기 택시 600대보다 하이브리드 900대로 더 많아요. 자, 이미 회사 택시에서는 LPG 하이브리드 택시가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건 끝났고 돈도 된다는 거죠. 그게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회사 택시에서 이 정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문을 듣고 경험을 하거나 한 기사님들이 이제 개인 택시 넘어와서도 하이브리드를 선택해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와 이게 굉장히 의외의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또 꾸준하게 해보고 또 개조 하이브리드 할 때 연료비는 어느 정도인지도 컨텐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버 엑스라지 얘기하고 마무리해보죠. 자, 역시나 제가 이제 열심히 설레발 치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서울에서 인천공항 가는 콜에서는 우버 엑스라지가 대세다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제 카페에 올려주셨는데 보니까
서울의 강남에서요. 근데 우버 엑스라지 인공콜 뜨는 빈도가 어느 정도냐면 낮 시간 강남인데 11시 7분부터 시작해서 11시 19분, 11시 21분, 22분, 23분, 25분, 38분. 자, 이게 다른 콜 아니에요. 다른 콜 캡처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강남에서 우버 인천공항 가는 콜만 지금 체크한 게 이 정도입니다. 11시 그냥 30분 안에 이 정도 30분이 채 안 되죠. 29분 만에 무려 7개 콜 인천공항 콜이 뜬 거예요. 일요일 낮 시간에 강남에서. 물론 이제 일요일에는 이제 출국하는 손님들이 많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놀랄 정도로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게 저도 이미 이제 서울에서 할 때 뭐 강남이나 아니면 강남의 호텔 근처나 아니면 뭐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분명히 인천공항 콜이 많긴 많은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우버가. 그건 왜냐하면 차가 다양하고 거기에 다 퍼졌던 거죠. 근데 지금 우버 엑스라지라는 인천공항이나 공항을 전문적으로 가는 택시가 딱 특정이 되잖아요. 여기에 더더욱 손님들은 딱 빠져 있는 거죠. 당연히 공항 갈 때는 엑스라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와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냥 공항 갈 때는 엑스라지를 그 나라에서 자기 우버 쓰던 나라에서는 당연한 거야. 그걸 한국에서도 그대로 이용을 하니까 엑스라지가 압도적인 거예요. 그리고 저기 11시 35분은 강남에서 부산 가는 콜이 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우버에서 더블 엑스라지 나오기 전까지는 우버 엑스라지가 인공의 대장입니다. 뭐 이게 좀 웃기겠지만 압도적으로 인천공항을 많이 가겠다, 김포공항 많이 가겠다, 난 장거리 위주로 하겠다, 그냥 우버 엑스라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생각해 볼게. 지금 공항발이 기사님들도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계신다. 왜? 공항발이에서 저 정도 따당 치고 하루에 2탕, 3탕 따당 하려면 진짜 기술이 좋아야 돼요. 이게 시간을 맞추거든요. 자, 공항발이는 내가 직접 콜을 받는 게 있고 그 다음 예약을 서로 이제 먼저 잡는 게 있어요. 공유방을 통해서. 근데 그걸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정확하게 콜이 나오기도 쉽지 않고 그걸 또 나오더라도 내가 그 콜을 무조건 잡는다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공항발이 기사님들은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내면서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공항발이 기사님들이 박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왜? 외국인들이나 상당수의 한국 분들도 엑스라지 그거 편하게 큰 차가 무조건 오거든요. 인천공항 위주로 가는. 그게 너무 친절하게 와서 잘 하니까 굳이 공항발이 예약해서 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항발이 많이 뛰던 기사들조차도 지금 인천공항은 대세가 우버 엑스라지인 거예요. 네. 그냥 이건 따당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그냥 마음 먹으면 계속 하루에 2탕, 3탕 따당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엄청 기술이에요. 인천공항을 하루에 왔다 갔다를 2번, 3번. 그러니까 왔다 갔다니까 4번을 하는 거죠. 4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는 거 한 번, 오는 거 한 번. 이걸 한 번 따당이라고 할 때 이걸 2번, 3번 정도 따당한다는 건 기술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그냥 평범한 기사님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버 엑스라지로. SUV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을 지금 우버로 인해서 엑스라지로 인해서 쉽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꽤나 돈 버시던 공항발이 기사님들이 지금 멘붕이신 거죠. 사실 그 수수료 많이 내면서 고생 안 해도 이걸로는 개꿀 빨거든요. 야, 이게 대단하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제 더블 엑스라지가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건 이제 조금 그럴 거예요. 더블 엑스라지는 물론 이제 다른 뭐 쪽에서 고급 대형에서 넘어가실 거예요. 기사님들이. 정이 떨어지고 그나마 차가 비싸기 때문에 대폐차 못하고 버티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신규로 기사님들이 많이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지금 딱 그 고급 대형 그 전체 수요가 한 2,500대가 채 안 됩니다. 지금 거의 뭐 증가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빠져나가는 기사들도 많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우버 더블 엑스 라지가 스타리아 카니발로 나온다 하더라도 넘어가는 기사님들이 많지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모험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거 할 바에는 차라리 어차피 인천공항 생각하면 그래서 서울 기사님이시면 나는 진짜 세단 죽어도 싫어 이런 분들 아니라면
적어도 콜을 받을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는 SUV 택시를 뽑는 게 어떠실까? 그걸 뽑아서 뭐 카카오 가맹을 하던 비가맹을 하던 우버 가맹을 하던 상관없이 무조건 우버 엑스라지는 우버의 가맹이 됐던 비가맹이 됐던 가입해서 우버 엑스라지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부산 기사님들도 좀 장점이 있지만 부산에서는 뭐 김해공항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서울에서는 인천공항이 괜찮거든요. 지금 인천공항이 일반 기사님들이 꺼리는 이유는 따당이 안 돼요. 그리고 1턴은 바로 나오질 못해요. 2턴은 몰리다 보니까 2턴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지금 서울 기사님 문제인데 SUV 서울 기사님이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인공에서 따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압도적으로 좋은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우버 엑스라지가 택시 적어도 수도권의 서울 기사님들 택시판을 좀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 지금 장거리들 엄청 가시는 것 같아요. 이분도 부산 손님인데 전기 택시라서 연료가 부족해서 못 갔대요. 네. 솔직히 부산은 우리가 택시하면서 수도권 기사님들은 명예처럼 한번 가볼 만한 콜이거든요. 뭐 힘들어도 중간에 어차피 몇 번 쉬다 갈 테니까. 야 이게 우버 엑스라지가 확실히 대세다. 그리고 이게 한동안은 이제 멈추지는 않겠죠. 더블 X 라지가 나온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뭐 그게 다 쓸어가기에도 힘들고 구조상으로 개인 택시 구조상으로 지금 어차피 기존 기사님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기에 더블 X 라지 들어간 기사님들은 진짜 논하는 거예요. 명동이랑 강남이랑 뻗치고 있으면 그냥 인천공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제 생각은 스타리아 다른 쪽 고급 대형 스타리아나 카니발 다른 쪽 하시는 기사님들 중에서 차 이제 조금 오래돼서 대표차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버티다가 우버 엑스라지 만약에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하셔서 한 1년 진짜 바짝 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차값 충분히 뽑고도 남을 거예요. 1년이 뭐예요? 한 두세 달만 바짝 해도 진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차값 뽑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진짜 대박 나겠죠. 더더욱 그 더블 X 라지에 몰릴 테니까. 야 이게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다. 여기에 딱 위치한 기사님들은 지금 진짜 꿀을 빨고 계시는구나라는 겁니다. 저도 SUV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또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